자, 여행주 간단하게 보고 반도체 넘어가 볼 텐데요. 고환율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쇼핑하기에는 사실상 외국인 분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인 거죠. 여행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이제 환율이 우리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 원인도 고환율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자재 쪽 같은 경우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사실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광물 자원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정부 주도에서 이런 산업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또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만약에 다각화하지 않았더라면은 반도체도 사실상 남 좋은 일 시킨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겁니다. 뭐 치킨 값이 아무리 올라도 치킨 묵값이랑 닭 통닭값이 올랐는데 뭐 팔고 남는 게 있을까요? 허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허수로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단기 수익이 허수로 올라온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결국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 동남아 환율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중국이 또 환율이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이제 원화 자체가 많이 이제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환전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환전하면은 한 650불 정도밖에 손에 안 쥐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가서 뭘 여행을 간다든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학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방한 관광객의 규모가 2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관광객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일본이 지금 그동안 제로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뭐 올해가 돼서야 이제 뭐 제로 금리가 끝나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엔화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가려고 하는 관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 거리가 멀지 않죠. 그리고 관광편이 굉장히 많고 한국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일본 간 김에 한국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적지가 사실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지만은 일본 갔다가 온 김에 여기도 가보자라면서 경유한 관광객들도 굉장히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 무비자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수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규모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환율 하락.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화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이제 같이 왔을 때가 사실은 여행주들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가가 높은데 뭐 환율만 싸다라고 해서 온다 한들 흔히 말하는 바가지 요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좀 부담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번 5월 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됐죠. 이미 이제 5월이니까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이미 충분히 흐른 상황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이제 관광객의 월간 카드 지출금이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랠리는 지금 이제 유가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항공료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절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막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 지출액이 늘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옛날처럼 저기 보따리상들 와가지고 물건 쓰라고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 계세요.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이미 이제 관광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어딘가 봤더니 뭐 면세점도 사실은 그동안 안 팔리던 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수혜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백화점주라든가 면세점주들이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꼭 여기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특히 국내의 1분기 그리고 이제 지난 5월까지의 관광객들의 어떤 동향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판매가 됐던 제품 중 하나가 귀금속이랑 액세서리가 있어요.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금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의 수혜들이 많이 높아지고 또 여기에 주 고객층들이 또 중국 고객들이에요. 중국인들이 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의 공급 자체가 한계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금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약국 소비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6% 늘었습니다. 뭐 스포츠 의료용품도 한 85% 늘었고요. 장난감, 오락기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굿즈들 이런 것들도 한 1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관광주들 뭐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이다. 근데 만약에 어떤 걸 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관광객 규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주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들어와서 소비하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카드 쓰는 그 양도 많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주 앞으로 좀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